반갑습니다. 아직 2분 전인데 시작해야 되겠나 지금? 안 되죠? 여러분들이 제가 수강생을 접수를 하다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듣냐면은 돈이 한 1,000만 원밖에 없대요. 그러면은 저는 아이고 많습니다 겁니다. 아이고 많습니다 이렇게요. 많습니다 그러고 사실 우리가 1,000만 원 들고 어디 저 북면 가서 뭐 땅을 사겠다고 중개업소 가서 땅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은 중개수량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죠. 좀 어렵습니다 그거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매에서는 이게 1,000만 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뭐 지분 경매 그런 게 있죠. 예로 땅이 100평에 1억인데 상속이 5명 됐는데 이제 장남이 사업하다가 어려가지고 이게 이제 압류되고 경매로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5분의 1이니까 2천만 원이죠. 장남 몫이 감정가 2천만 원인데 경매 낙찰은 1,000만 원 됩니다. 그럼 그거를 1,000만 원 낙찰 받아가지고 그 다음 여러분들 팝니다. 낙찰 받아서 이제 만 대팔 때 집안에서 안 되겠다, 그거 사야 되겠다. 그래서 보통 감정가로 팔죠. 2천만 원에 팔면은 한 1,000만 원 남았어요. 자 물어보자. 1,250이 남았다. 그러면은 기초공제가 얼마죠? 250. 그럼 1,000만 남았죠? 그럼 뭐 단타로 때리면은 1년 미만이면 토지는 비사업용이니까 양도세 몇 프로? 55%. 그죠? 자, 그런데 자, 부부 명의로 입찰해서 뭐 됩니까? 250만 원 빼는 게 몇 개 빠집니까? 2개나 빠지죠? 여러분, 1년 수강료가 쏙 빠져버리죠? 그리고 하나만 해도 여러분이 1년 수강료를 쉽게 버린다. 그 수강료 너무 겁낼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있는데, 또 이제 이한 방법은, 일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지분을 조금 하면 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토지를 잘 알고, 그 토지에 정말 가족들이 진짜 필요한 턴지, 옆 땅에서 필요한 턴지, 이제 그걸 잘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요새 여러분들이 주로 뭘 배웁니까? 지금 연금. 연금을 배우죠.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항력 포기물건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거, 신탁 공매 중에서는 빌라나 아파트가 한 1억 이하짜리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럼 1억짜리다 그러면 우리가 낙찰가는 주로가, 뭐, 대항력 포기물건 시골에 가보면은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50%. 자, 우리 50% 5천에 사고 6천에 팔면 1,000만 남잖아요. 1,000만 남는데 일반론적으로 따지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뭐 예로 1,250 남아도 아까처럼 250 빼고 1,000만 원 남아도 세금 몇 프로인가? 몇 프로요? 77%. 빌라 아파트는 77%. 7%. 그러면 230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사업 등록하면은 예로 한 1,000만 남았다 하면은 세금 얼마 낼까? 6.6%. 1,400까지 6.6%죠. 우리 빼앗다 그죠? 2년 이상 될 때 기본 세율, 누진 세율로 가는데 제일 작은 게 1,400만 원 이하가 1,200에서 올랐죠. 지금 1,400으로. 그게 6%입니다. 6%인데 주민세율 하면은 이제 6.6이 되는 거죠. 그럼 1,000만 남아봤자 66만 원이니까 770 낼 거냐, 66만 낼 거냐. 그럼 도움 되죠. 66만 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900만 원 버리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억짜리를 여러분들 신탁 공매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항력 포기물건을 잘 낙찰 받으시면은 그렇게 또 가능해요. 그래서 1, 2천만 있으면은 뭘 도전한다고? 지분을 하든지, 지분도 해보면 또 쉽진 않아요. 또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1억 이하짜리. 자, 물어봅니다. 1억 이하짜리를 보통은 우리가 대출을 한 6천, 7천 해줄 거거든요. 보통 빌라나 주택은 해주는데, 6천, 7천 해줄 건데, 1억 이하짜리가 7천 해줄 건데, 5천에 낙찰받아가지고 4천만 원 대출하도록 하면 해줄까, 안 해줄까? 해주죠. 그래서 해주죠. 그럼 내도 한 1,000만 원 갖고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 2천만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또 이제 1억 이하짜리 빌라를 저가 낙찰 받아서, 그죠?
한 1, 2천만 원 벌고 빠지면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그런 시간이니까 잘 들으시고, 잘 들어야 되겠죠? 오늘은 돈이나 10억, 100억이 타시면 분 안 들어도 돼. 그냥 안 들어도 되는데, 나 돈이 막 한 5천만 원 이하다. 이러신 분들은 잘 들으시도록.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뭐, 나는 뭐, 자,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수학생 중에서. 원장님, 우리 비사업용 토지는 누진세율 2년 지나도 누진세율 플러스 몇 프로입니까? 10%를 더 붙이죠. 거기에 2016년인가 뭐 생겼어요. 생겼는데 그때 10%더 붙은 게 자기가 그것 때문에 한 10억을 더 냈대요. 그거를.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토지 팔고 한 30 몇 억을 냈대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나도 한번 내보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그런 분도 있고 소액도 있고 막 뿔뿔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이제 특이한 경우고, 그래서 오늘은 1, 2천만 원 갖고도 도전할 수 있는 이제 물건, 아까 했다 그죠? 지분 경매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1억 이하짜리 주택도시보전공사의 대항력 포기 물건을 낙찰을 잘 받았어. 1억 이하짜리니까 한 6천이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 6천 받았는데 1천만 원 가지고 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행 가면은 5천만 원 대출해달라고 하면 해줄까 안 해줄까? 응? 자, 1억짜리 보통 대출 얼마나 합니까? 빌라 같은 것, 아파트 이런 거. 한 6천, 7천 해주죠. 60%, 70% 해주죠. 해주니까 여러분이 뭐 6천에 받으면 5천만 원 대출해달라고 하면 될 겁니다. 1천만 원 가지고. 그럼 그래가지고 그거를 대파라갖고 한 1, 2천만 원 남는다. 그러면은 단타로 바로 그냥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도시보전공사 대항력 포기 물건 1억 이하짜리. 그 다음에 비슷한 거에 또 신탁공매에서, 신탁공매도 비어 있어요. 대부분이 비어 있는 게 많아요. 비어 있는 게 많고, 또 그게 서로 산다 해도 주로 불법 점유하기 때문에 말만 잘하면은 바로 비어질 겁니다. 그냥 무상으로 쓴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1억 이하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 2천만 원 가지고도 도전할 수 있는 물건, 주택도시보전공사의 대항력 포기 물건하고, 그 다음에 신탁공매. 신탁공매도 주로 아파트 빌라인데 시골에 보면은 비어 있는 게 많습니다. 좋은 것들이. 자, 그런 걸 오늘 집중을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1번은 이제 넘어갑니다. 1번은 우리가 오늘 했는데, 자, 요번에 특강이 8월 22일 날에 요 세 개를 강창희 우리 서울에 연금 쪽에 대한민국 1인자가 있습니다. 대금 중에 강창희 소장님, 대표님인데 그분을 요 자원을 겁니다. 요거서 이제 3시간 동안 특강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부원장으로 계시는 이호건 부동산 연금 박사님께서 3일간 특강을 또 하실 거고, 제가 이제 마무리로 5일째에는 이제 실물로 추천 물건,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에 적합한 거, 전국의 추천 물건들을 딱 선별해서 3시간 동안 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하시고, 자, 우리 여행을 갔습니다. 해외여행. 여행 가는데 옵션이 있는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 자, 우리 학원의 모토 뭡니까? 할까 말까 할 때는 뭐 한다고요? 한다. 수강할까 말까 할 때는 한다. 재수강할까 말까 할 때는 한다. 해야 됩니다. 해야, 석사 할까 말까 했다. 박사 할까 말까 하니까 이거 주더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할까 말까 해야 돼요. 제가 뉴질랜드 가가지고 쿡 사니까 그게 이제 꼭대기 설경을 봐야 되는데 헬리콥터 올라가야 돼. 1인당 20만원. 아깝죠, 사실, 그죠? 한번 올라가고, 뭐, 위에서 완전, 이제, 눈밭에, 완전 산후의 평지에, 평원 같은데, 날 잡아갖고 한번 뛰어보고, 뭐, 다시 내려오는 건데, 1인당 20만원 큽니다. 근데 그때 이제, 40만원을 주고 참 헬리콥터 탔어요. 그때 5명밖에 못 타더라고. 그게, 옆 사람하고 같이 5명 딱 올라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진을 보면은, 그 타기 잘했다. 그때 40만원 아껴갖고, 뭐 큰 돈이 되고, 나한테 지금까지 그게 붙어 있거나, 그래서 제가 지난 봄에 카파도키아 갔죠. 터키를 유식한 말이 뭡니까? 티르키예, 그죠? 터키 그만 안 됩니다. 티르키예, 티르키예 카파도키아 가면은 이제 열기구 풍선 투어가 있어요. 뿡 1시간 동안 쭉 정말 별천지를 보는 건데 수백 개, 뭐 100개 정도 되는 열기구가 되는데 그게 1인당 지금 한 36만 원 달라더라고. 많이 올라가죠. IMF 때는 저기
코로나 때는 한 20만 원 일 하다가 이제 막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가격도 올라가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줘야 되는 것이 여기 하나 내린데도 장군이 4명이 잡습니다. 그래갖고 막 끌고 막 좌우로 그죠? 4 장군이 달아붙고 끌어야 그 정확하게 딱 착지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원들이 많이 달아붙는 거죠. 거기 이제 뭐 카메라 찍은 사람도 있고 또 이 조정한 사람도 있고 베테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경비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때 36만 아낀다고 안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게 좋을까?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모토를 할까 말까 때는 뭐 한다고요? 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연금 신청을 특강이 3명이 하는데 할까 말까 하면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배우자 포함해서 배우자가 120세가 살아도 120세까지 살아도 10원도 안 빼고 연금을 주택연금 200, 농지연금 300, 산지연금 400만 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러면 다 하는 걸로 믿습니다. 안 하는 사람 손 들고 있어. 아무도 없네. 다 하네. 알았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그림 봅니다. 이번에 그림 보니까 잔금 납부 포기로 날린 입찰 보증금은 배당금에 포함이 된다. 맞는 얘기죠? 10% 떼인 거는 입찰 보증금 미납돼 가지고 떼인 입찰 보증금은 배당금에 포함된다. 자, 그래서 이게 10% 내는 게 좋느냐? 내가 볼 때는 5%에도 안 되겠나 싶어요. 5%에도. 그죠? 떼이는 게 이게 1년에 굉장히 많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비싸게 낙찰받아 입찰 보증금 날려 권리분석 잘못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명도가 방해돼서 또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처분을 또 못해서 투자금이 잠기고 이게 이제 쪽박 유형이 되나되죠. 그래서 그게 지주옥션에 우리 회장님께서 아마 그림 갔는데 상당히 좀 잘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주옥션에도 많은 구독을 해주시고 요 카툰 경매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벌써 1219개네. 한 20년 동안 요 회장님이 그때그때에 이제 산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시는데 참 아주 잘 그리세요. 자, 봅니다. 반값이야 낙찰이 1년에 8,100명인데 보증금을 날린 입찰이 1년에 3,400명이다. 자, 지주옥션 회장님이 이런 거를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이 문구를 쓰시면서 없는 거를 지내서 할까, 있는 거를 그대로 할까? 자, 원장님 강의하는 거 구라, 뭐 없는 거를 만들어 한 거 있느냐? 제가 가슴에 손을 대봐도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증금을 날린 입찰자가 1년에 3,400명. 여러분이 10% 냈는데 농지는 안 내죠. 농지 낙찰 받았는데 뭐 불법 건축했다. 10% 뛰는 거죠. 뛰는데 자, 이런 거 저는 합쳐서 자, 오늘 3,400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 오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보증금을 안 날리고 수익을 빨리 하도록 배우도록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매책을 수십 건을 사봐도 학원 오는 게 더 나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저도 책이 한 200건 되거든요. 경매 관련 책이 한 200건 되는데 보면 어지러워 너무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 오는 이유는 진짜 지름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강의를 받기 때문에 학원 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미납이 안 되도록. 자, 미납은 요거죠. 학원을 요거 보면은 옥션은 보면요. 딱 가보면은 미납만 딱 추릴 수가 있습니다. 미납만. 요 보면은 경매 검색에서 우짜면 됩니까? 미납된 거. 재매각 되는 거는. 특수 물건에 뭐죠? 특수 물건에 제일위에죠, 제일위에. 제일위에 뭡니까, 이거? 재매각 물건. 이게 뭡니까, 지금? 낙찰이 되는데 미납이 돼가지고 다시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재매각 물건을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진행되는 거 지금 몇 개냐? 몇 개면 지금? 700개. 미납되는 거 700개.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린 상가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봅니다. 군산에 있는 상가인데, 그죠? 상가인데 여기에 있는 상가가 쭉 있습니다. 있는데 요 낙찰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요 보면은 자, 미납이 됐는데 자, 이 사람은 얼마 떼습니까? 이 사람은 얼마 떼어요? 6억 7천. 아니, 요 10%니까 최저 매각 가격의 10%니까 6,090만 띄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띄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공장은 또 옵니다. 공장도 보니까 미납이 됐다.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얼마 띄어요, 사람은? 요금의 10%니까 1억 4,900. 알겠죠? 마음이 아프겠다, 안 아프겠다? 아프죠? 아프죠? 이 경매 치하되면 튀어나옵니다. 이거
기도를 해야 돼. 격리 치하돼도. 치하되면 다시 나오입니다. 환급이 돼요.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알게 모르게 아파트도 그렇고, 그죠? 이런 것도 보면은 이 사람 얼마 되나, 이 사람은? 60만원. 얼마 뛰었다, 그죠? 60만원 이렇게.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많다. 700개, 몇 개라고요? 미납된 게 지금? 700개. 이게 이제 전화가 많이 와요. 명확 불허가 좀 할 수 있느냐, 뭐, 이게 다 오는데, 낙찰 받고 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낙찰을 하기 전에는 항상 저하고 통화를 한번 하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들은, 저하고 이제 전화가 통화가 되니까 한번 물어보고 하면 좋은데, 그냥 덜 낙찰 받아갖고 나중에 보면은, 뭐, 특히 공매 같은 것도, 신탁 공매도 그래요. 신탁 공매도 그렇고, 일반 공매도, 빌라, 특히 아파트들, 인수가 되는데 불구하고, 뭐, 3억짜리 한 2억에 낙찰 받겠다. 그러면 얼마나 손해갑니까? 2천만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인수가 뭐 한 2억 5천 있으면 어디 되는 거라 뭐. 4억 5천이 돼버리면은 2천만원 포기해야죠. 미리 물어보면 내가 딱 보고 안 된다. 참나무가 참아라 하면 됩니까? 참아야 되는데 더 들어가면 안 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철밖에 하루 이틀 전에는 상담을 하고 들어간다. 알겠죠? 이리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좋은 게 뭐, 원장님 들어가려고요. 아이고, 내가 들어봐서 안 들어간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요번에 이제 제가 이제 엊그제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A, B, C근으로 하도 발간을 자주 하니까 이름이 없어. 1권부터 8권까지 발간했고, 그 다음에 상중하 발간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할란기에는 가만 보기에는 A, B, C근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A, B, C근으로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날에 요게 이제 유튜브로 바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발간을 했습니다. 했는데 세 권에 21만원 이렇게 해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분 어떻습니까? 미남이다, 추남이다. 사진 잘 나왔네. 여기 이제 A, B, C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방금 말씀드린 이제 배우자 사망할 때까지 월 500만원 연금 받기 특강입니다. 이게 이제 주택, 농지, 산정금인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는 겁니다. 사망할 때까지. 이제 그러면 강창희 우리 대표님은 아주, 이분은 강창희 대표님 모은다 하면 그거는 간첩이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하는 사람 중에서는 이제 간첩이고, 우리 그 한 45년 동안 연금만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아마 강의를 해주고 많은 길을 불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호건 우리 부원장께서는 이제 요번에 책자가 이제 발간이 되죠. 내일 모레 발간이 되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걸 드릴 겁니다. 이거 드리고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일간은 이호건 우리 부원장께서 또 자산관리공사 칼럼니스트죠.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무리로 이제 추천 물건 뭐 할 거고, 저도 보면 그죠. 대단하죠. 항공협회 매수 신청 대리를 16년간 강의했다. 아마 전국에 몇 명 안 될 거예요. 경남 지부에서는 재원차입니다. 재원차가 아마 10년 동안 계속 공인중개사, 경남의 공인중개사가 한 7점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법원에서 이제 법원 행정처에 등록을 하고 입찰 대행하고 감정가 1% 정도 받으려면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그때 제가 이제 6명 교육 강사가 있는데 제가 실무, 완전 실무, 경공매 실무에 이제 강의를 16년간 했어요. 신안에 지입장부터 했습니다. 지입장 다니면서도 왔어요. 경남 지부에 강의하러 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8월 22일부터 하니까 많이 좀 신청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교재 드리고 28만원, 15시간 강의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번 잘 봅니다. 5번. 오늘 이제 주제 중에서 2개 중에서 하나, 소주제입니다. 주택도시보전공사의 대항력 포기 물건이 뭐냐 해서 이게 1138강좌가 있고요. 그럼 이런 거는 어디서 보면 됩니까? 이런 거는 시청하려고 하면은 네이버나 유튜브 가서, 그죠? 네이버나 유튜브 가서 황경진 1138강 이렇게 치면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전공사의 대항력 포기물건 해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전공사 보전빌라 낙찰할 때 돈이 될까 하는 이런 주제를 했는데, 지금 강좌는 지금 많지는 않네요. 지금 6강좌가 지금 준비되어 있네. 주택도시보전공사 이게 이제 최근에 놓은 게 어떻게 이슈가 됐거든요. 그동안에는 이제 깡통연시가 생기다 보니까 자꾸 떨어지는데, 더 떨어지면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거를 계속 끌고 가야 되나, 막 포기하자. 아마 내부적으로 해갖고, 지금 엊그제 데이터가 몇 명 줬죠, 제가? 179건 줬죠? 179건. 자, 거기에 이제
포기 물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6번에 보면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항력 포기 엑셀 파일은 어디서 검색하면 되는가? 보증공사 가서 고객지원센터 가서 경매물건 가서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나오는데 요 파일이 이제 179개 이렇게 나오는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 한다고요? 주택도시, 그죠? 주택도시보증공사 치면 오겠죠, 홈페이지. 자, 요 가서 여러분이 이제 시간 나면은 HUG 홈페이지 가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잘 보면요, 찾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냥 보면 못 찾죠. 이렇게 해서 못 찾는데 아까 어디 갔죠? 보죠? 자, 요 누르니까 고객지원센터. 자, 이 뭐 하도 많아. 그게 5번째 고객지원센터의 제일 밑에 가니까 여기 뭐 나와요? 나오죠? 경매 물건 정보 그게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콕 누르면은 이제 여기에 파일이 나옵니다. 이게 목록이 나오죠?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 목록은 엑셀 파일입니다. 엑셀 파일인데 이 엑셀 파일은 저는 잘 만집니다. 저는 신한에 진입할 때도 뭐 신용카드 연체자 명단 뭐 1000명 있으면 요거를 탁 1인당 직원이 10명이다 그러면 1인당 몇 개 연락이 됩니까? 연락을 100개 해야 되죠. 100개 1인당 100개 그럼 그거를 100개를 엑셀 파일 탁 만들어갖고 프린터 해갖고 야 요건 네가 연락 요건 너가 연락 이렇게 이제 나눠주고 엑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을 제가 잘 만져. 자, 그래서 요 보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을 포기했습니다. 이래갖고 이제 여기 물건을 이제 지금 오픈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난 6월 말이니까 지금 7월달, 8월달 몇 개는 낙찰됐겠죠? 된 것도 있을 거고, 요 중에서는 쭉 보니까요, 179개 있습니다. 179개 있는데, 이게 이제 서울 거는 보통 다 1억이 넘지만은, 지방 거는요, 1억짜리가 많아요. 1억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은 또 경쟁이 또 심하고 하니까, 지방에 한 60% 정도 낙찰 받아서 70% 팔면은, 예를 1억짜리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1억짜리가 감정가 1억인데 빌라인데 아파트인데 예를 순천이나 여수나 뭐 창원 이런데 1억짜리가 6천에 떨어졌다. 6천 낙찰 받아서 7천에 판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1천만 남는 거죠.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천만 남았지 5천에 사갖고 7천에 팔지 이제 2천 남았지. 그러면 이제 한 건 낙찰 받아갖고 5, 6천짜리 낙찰 받아갖고 1천만 원, 2천만 남는 건 괜찮은 장사예요. 지금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 은행에 대출을 보통 1억짜리 같으면은 뭐 LTV 60%, 70%인 게 6, 7천만 원 대출 되거든요. 근데 그 이하에서 낙찰 받는데 내 10% 빼고 대출에 들어가고 뭐 아닐 수가 없죠. 그럼 이제 1억짜리를 내가 6천에 받았다. 대출 5천만 원 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분명히 수령을 해줄 거라고요. 그럼 난 1천만 원만 투자를 해도 그때 7억세는 몇 분인 거야? 7억세. 6천에 7억세 1.1% 66만 원이죠. 그럼 법무사 비용에도 한 100만 원 들 거고, 그럼 한 1100만 원만 정도 있어도 여러분이 이제 돌아간다. 그런 그건 대부분 다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으니까, 다이알 키도 도시보증공사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 비어 있으니까 가지고 있고, 낙찰 받고 나면은 잔금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메일로 다이알 번호 7854, 이렇게 딱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주택이자금 등기고도 싹 말소에다가 말소 달라고 해줍니다. 그죠? 은행도 대출하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주택이자금 등기가 이제 좀 며칠 뒤에 되지만은 그래도 잔금 치를 때 대출을 해주더라. 은행에서. 이제 그런 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믿고, 뒤에 너가 말소되더라도 해주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이런 데이터 찾는 건 이제 알았죠? 그래서 매달 여러분들 찾아보고 지방 거를 살살 특히 찾아보십니다. 보시면은 뭐 강원도, 원주도 사람이 살아요. 원주, 그죠? 목동, 뭐, 삽니다. 진주, 진양호도 다 삽니다. 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803호 사는 이런 건 다 아파트입니다. 그죠? 803호 이런 건 아파트예요. 아파트. 1205 이런 건 아파트죠. 원주에 1205.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에서 다니기 좋고. 그래서 이런 거 살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찾는 거는 배웠다. 그죠? 이제 수시로 이런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고, 모르면은 요로 보면 되고 6번을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번,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에 보니까 이제 강북구 수유동에 76%더라. 그죠? 이 강북구는 잘 안 나오거든요. 주로 이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로 강서구가 많이 나왔어요. 강서구가 대단지가 많이 나왔고,
이제 그 외 벗어나는 데는 좀 사람들이 많이 달아붙어요. 보니까. 그래서 22에 104204. 자, 봅니다. 22에 104204. 이렇게 보니까 강북구 수요동 아시죠, 여러분들이? 강북구 수요동인데 여기에 이제 다세대 빌라인데 64% 떨어지니까 아무 제한이 없다. 포기하겠다 하니까 막 76%에 막 들어옵니다. 76%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수유동의 빌라인데 전용이 9평이다. 전용 9평 조금 작죠. 2억 5,400인데 쭉 떨어집니다. 내다가 1억 6,200이 되니까 18명이 들어가지고 1억 9,199만원. 자, 2등하고 차이가 지금 10만 대 10만원 그죠? 2등 이상을 하겠다. 막 1억 9,200 쓸 거를 괜히 또 써가지고 그죠? 10만 작게가 떨어졌어요. 이거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이 사람은 됐는데 하여튼 많이 들어오네 그죠? 76%. 자, 보통 2억 2천짜리 전시가 있으니까 선순입니다. 이 선순이고 매각 구매 예서를 보니까 이게 뭐 포기를 하겠다 이런 게 다 들어왔죠. 보통 이렇게 이제 들어옵니다. 뭐 비고란에 보니까 있죠. 신청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 변제권만 자고 대항력을 포기한다. 뭐 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문구가 보이면은 막 별 문제가 없다 보면 되는데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혹시 또 잘못 짚어가지고 여기에서 179개 중에서 3-4건은 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저한테 통화 좀 하시고 하는 게 좋다. 알겠죠? 낙서 받기 전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2억 2천짜리가 전시가 있습니다. 있는데, 원래는 가격이 2억 5,400인데, 내가 1억 9,100에 낙찰을 받더라. 그래서 뭐 실제로 한 5천 차이 나는 거죠. 나는데, 수익이, 여기 좋은 건지, 안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받지 말고, 촌에 가서 9,100만짜리를 7천만 낙찰 받아갖고 9,100에 팔아먹는 걸 사든지, 이제 보면 여러분들 몫이에요. 자, 또 봅니다. 이제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거는 상도동에, 그죠? 상도동에 22에 101084, 그죠? 64%네요. 22에 101084.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접근이 될 겁니다. 쉽게. 자, 상도동의 전용이 7평. 빌라인데 2억 3,600인데 쭉 떨어지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백해서 다시 하는 거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포기하겠다 그거 서류를 이제 늦게 넣어서 그래요. 늦게 넣어갖고 진행한테 하고 있는데 일 떨리니까 포기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출발을 시킵니다. 시키면서 여기에서 이제 요죠 상도동에 4층이다. 4층 그죠? 4층. 자,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을까 없을까? 응? 자, 엘리베이터 있을까 없을까? 특히 5층이면 엘리베이터 없으면 좀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감정평가사에 가서 설비 내니까 5번을 보면 됩니다. 5번에 보면 여기 있네. 자, 4번이네. 위생설비사고 이거 보면 됩니다. 자, 이거 볼게요. 이 뭡니까 이거?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성관기는 있구나. 그럼 4층이든 5층이든 6층이든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도 이제 보면은 2억 3,600인데 떨어졌다가 다시 백에서 1억 5,100이고 세입자는 2억 1,800입니다. 2억 1,800짜리가 있어요. 2019년도 했고 배당 요구도 다 했고 자기가 이제 임차권 등기했죠. 등기해가지고 경매 넣는데 원래는 이 잔금을 치르면요. 요게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배당 가야 이게 말소가 됩니다. 바로 들렁 말소가 안 돼요. 주택임차권 등기는 100% 배당표가 있어야 말소를 시켜주는데 요거는 은행에서 그래서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원래는 안 해주려고 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뭐 말소하겠다 포기하겠다 했죠. 그래서 은행에서 알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 없다 보고 대출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2억 1,800에 세입자가 있는데 2억 3,600인데 지금 1억 5,100에 떨어졌다는. 그럼 수익이 좀 낮까 안 낮까? 전시가 그래도 2억 1,800짜리였습니다. 그죠? 2억 1,800이었는데 지금 1억 5,100이다. 그죠? 그러면 뭐 요번에 많이 들어오겠네. 그죠? 그래도 많이는 보지 않네. 지금 문건이 많으니까 낙찰가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자, 또 봅니다. 8번에 보니까 인천에
49% 됐네. 어이구, 그죠? 71% 팔리고 하는데 49% 되는데 문제 있을까, 문제 없을까요? 이거 많이, 뭐 이런 많이 떨어졌노? 20일에 52, 89, 28. 1번은 팔렸죠? 팔렸고, 2번은 지금 떨어집니다. 거의 뭐 절반 떨어집니다. 절반에. 이런 거 사면 좋겠다, 그죠? 만약에 아무도 안 들어오면 좋겠죠? 그날 이야기하세요. 법원에 가서, 요 물건 사모, 저는 안 됩니다. 하고, 자, 지난번에, 한번 동영상 보니까, 거지가 눈 감고 구걸합니다. 아무도 동전 안 넣어줘. 그 지나가던 어느 멋진 여성이 지나가다가 복이 안 됐거든요. 글 하나 써줍니다. 나는 이 아름다운 가을의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딱 써놔니까 사람도 지나가다가 이러는가 봐. 그래서 이제 자기 이런 이제 물건을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죠? 좋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적극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20일에 한 봅니다. 528928 528928 자, 절반 들었다. 그죠? 요거는 팔렸어요. 요거는 이제 똑같이 이제 70%대 누가 사가 삐고 요거는 이제 70%에서 누가 샀습니다. 요거는 이제 쭉 떨어지니까 다시 백에서 이러니까 누가 인천에 사는 사람이 좋다 크고 1억 2,800에 70% 사갔습니다. 세입자는 얼마냐? 1억 4천짜리인데 그죠? 사갔어요. 사갔는데 물건번호 2번은 안 사갔습니다. 안 사갔어요. 요거는 이제 쭉 떨어졌는데 떨어져갖고 다시 했는데 요거는 요때 안 팔리고 요번에 8,900으로 70%에서 이제 49% 떨어집니다. 그러면 갈 때 뭐 가야 됩니까? 낙찰받으러 가면 어디 가야 됩니까? 인천지방법원에 10% 수표 하나 들고 신분증하고 도장을 들고 와야 되는데 자 창원에서 이 갔돌라 하면 어째 됩니까? 봉제 같으면은 하루 휴가 내 돌라 이래갖고 상사한테 보게 말하러 휴가인데 그러니까 아이고 막 서울에 부천에 뭐 일이 급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경매나 살펴받은 소리 못하고 그래갖고 휴가 내고 이래야 되는데 자 12만원만 뭐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그게? 뭐라고요? 1125 대리 입찰 서비스 인터넷 가보면 있습니다. 대리 입찰 서비스 하면은 거기에 신청하면은 여기 인근에 있는 법무사가 연결이 돼 가지고 이제 그럼 간단하죠. 저한테도 원래 일을 왔어요. 내보고 12만 줄 테니까 앞에 좀 입찰해 줄 수 있느냐? 아, 나 바빠서 못 한다. 이랬거든요. 했는데 이제 법무사들이 보통 합니다. 전국에 보니까 대부분 법무사들이 이제 하는데 좋은 거는 법무사들은 여러분들의 그 인감되면서 인감 도장이 필요 없어서 들어갑니다.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는 안 되고 법무사하고 변호사만 법원에 가서 그게 도장도 문자가 옵니다. 10개 있으니까 하나 골라라고. 뭐 황인지 같으면 황인지 도장 10개가 있어. 이미지가. 그럼 그거 하나. 자, 7번 그러면 7번 들고 자기가 이제 그걸 가지고 신분증도 없어도 되니까. 그죠? 아, 인감되면서 위임장도 안 받아도 돼요. 그죠? 그래서 덜렁 12만. 그럼 하루, 이거 버떡 갔다 오면 12만 원. 노는 법무사는 괜찮겠죠, 그죠? 법원 앞에 있는 법무사는 가만히 있느니 그냥 뭐 버떡 가서 입찰하면 써주고, 오면 되니까, 그 얼마 안 걸리니까. 창원서 가는 게 바쁘단 말이에요. 바쁘다. 자, 그래서 이게 1억 8,200짜리가 쭉 떨어졌습니다. 쭉 떨어졌어요. 그죠? 떨어졌다가 다시 백에서 하는데, 요것도 이제, 1억 4천짜리가 이제 세입자가 있습니다. 1억 4천짜리가 있고, 뒤에 이상한 사람이 이제 뭐 30만 주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뭐 별 문제 없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요거는 낙찰 받으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대학력을 포기한다. 뭐 좋은 거죠, 그죠? 그럼 낙찰 받아서. 낙찰 받고 잔금 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잔금 치기 전에. 낙찰 받고. 부동산 매매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잔금도 치고, 그러면 대출도 더 잘해주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영업체입니다. 영업체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볼 때는 그냥 뭐 박정희가 이름 강하나 뭐고 순이 영희와 뭐고 철수가 박영희가 그냥 은행 가서 요 빌라 낙찰받았는데 대출해 줄 거면 이제 막 따지죠. 뭐 뒤에서 따지고 샀다가 나는 부가가 같이 시면 사업자 등록증을 다 앞에 내놔고 있지 않습니까? 놀래비죠, 은행원이. 이거는 사업자 대출이구나.
이래가지고 막 이제 뭐 소득 증명 이런 것도 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막 쉽게 통과될 수 있다. 자, 이제 그런 사안이다. 그럼 요번에 좀 괜찮겠죠? 그거?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 누구는 1억 2,800에 샀는데 나는 만약에 1억에 샀는데 당첨됐어. 그러면은 더 좋죠. 그죠? 그래가지고 1억에 샀는데 1억 5천에 팔렸어. 다행히. 인천의 조안동에 사는 또 철수가 샀어. 영희가 낙찰받은 걸. 그러면 5천만 원 버렸다.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는 5천만 원 곱하기 77분 게 3,750만 원 세금 내야 되는데 나는 누진세니까 3천만 원, 뭐 5천만 원 버려봤자 내가 볼 때는 막 1,000만 원 안 나오겠다. 기본세로 따지면, 그런 게 좋단 말입니다. 자, 동그라미 5개 되겠고요. 자, 또 넘어갑니다. 9번. 이제 김해 왔어, 김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다. 촌에 가면은, 자, 서울 사람들은 김해 창원을 뭐랍니까? 시골에서 왔어요. 이랍니다. 거기서 들어봐 주겠어. 내가 하도 시골에서 왔어요. 창원에서 왔다 그러면 창원 얘기 안 하고 시골에서 왔습니까? 딱 그러지. 창원 얘기 안 합니다. 김해, 창원, 이런 데 다 창원이라고 시골을 크지. 뭐 도시라 소리 안 합니다. 자, 김해에 시골에 누가 샀어요? 이거는 샀어요. 그죠? 요거는 이제 3차니까 본 게 아니라 3차인데 67% 샀는데 요거는 2차라서 당연히 유찰될 거고 요거도 요렇게 또 떨어지면은 이제 사면 되겠나 싶습니다. 봅니다. 21에 111714. 자, 봅니다. 요거는 이제 팔렸다 그죠? 요거는 이 물건 번호 2번은 이 아파트인데 전용이 김해가 15평이다. 그죠? 그래서 5,100에 떨어지니까 누가 5,400에 샀다. 67%에. 자, 샀죠? 샀다. 자, 그러면은 이게 옛날에 오경자 씨가 6천만 원을 주고 전세를 살고 있던 이런 물건입니다. 그죠? 물건인데, 이제, 강제금이 넣고 이런 거죠. 오경자 씨는 근데 이 주택임차권 등기는 안 하셨네. 자, 잠깐만요. 오경자 씨 있는 물건은 이거 대항력 포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조용. 세 가지가 조용하고, 위에 보니까, 뭐, 이거는 인수가 생기는데, 인수. 그죠? 500만 원을 더 줬다. 재계약할 때 6천인데 500 더 줘서 6,500이다. 인반값에 조사 보고된다. 자, 그러면은, 이게 보니까 설정보다, 최선순위 설정보다 이 날짜보다도 이 날짜가 빠르기 때문에, 요게 6,500까지 준 거는 이게 이 날짜보다도 더 빨리 줬네. 500을 더 플러스 더 해줬네. 그러면 6,500이 총 인수가 되는 거죠. 인수가 되는데 이거 포기 이런 거 없죠. 이거는 포기가 없었어요. 없기 때문에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이 낙찰자는 요번에 낙찰이 됐으니까 요거를 소액 보증금하고 하여튼 좌우지간 오경자 씨가 다 받아가고, 그래도 모자라는 거는 뭡니까? 모자라는 거는 인수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500만 원까지도 또 포함이 되니까 결국 한 1,300만 원 인수니까 여기는 좀 수익이 안 나겠다. 그러면 5,400 플러스면 얼마인가? 그러면 1,300 더하면 얼마고? 6,800 주고 샀다면 그럼 2차를 오버하자는 거죠. 이 잘못된 거고. 자, 우리 봅니다. 1번 봅니다. 1번은 뭐고? 1번은 요거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똑같은, 이거는 8천만짜리 조금 평수 큰 거예요. 평수 좀 큰 겁니다. 이거는 전용이 17평이가 좀 커요. 근데 전세도 8천인데 가압류되고 임차권 있는데 임차권 해놨죠. 자, 요거는 포기된 것 같다. 내 느낌 보기에는 매알구매에서 보니까. 있죠. 포기한다 써놨죠. 포기한다 써놨으면은 별 문제 없어요. 그럼 이런 걸 받으면 됩니다. 이걸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겠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별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은 7,440이고 9,300이고 요번에는 2차니까 그냥 놔두고 3차 떨어지면은 사면 안 되겠나 이렇게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 그럼 3차다 치자. 요 유찰됐어요. 이게 똑같이 유찰되고 3차면은 요 곱하기 80%니까 얼마고? 87에 56, 한 5천 한
한 800이나 되겠나 모르겠다. 한 5,800. 자, 5,800 내가 6,000 낮춰 받았어. 얘로 6,000에. 6,000에 받으면은 9,300짜리 6,000에 받으면은 대출 5,000에 해두라고 하면 해줄 거 아닐 거 아니겠어? 어? 해주겠죠? 그죠? 그러면 내도 한 1,000만 원 주면 되고, 취득세는 금액이 작으니까 이게 6,000만 원 곱하기 1.1%, 66만 원 내면 되고, 기타 비용에서 한 100만 원 들어가고, 아마 1,100만 원 주면 낙찰받을 수 있겠네. 그래갖고, 낙찰받았더니, 요 유필수 씨가, 아이, 만에 팔진에 샀게 됐어, 팔진에. 얘로, 팔진에 살 때가 팔아라. 이래되면 무슨 뭐라고. 그럼 괜찮은 거죠? 그죠? 16,000원 사가지고 한 팔진에 팔면은 2천만 남는 거지. 자, 동그라미 5번. 부산동과에. 요번에 들어가면 안 되고, 언제 들어간다고요? 다음에. 그런데 요 조심해야 될 건 여기입니다. 1번, 2번이 있죠? 자, 여기다가 1번은 안 쓰면 이럴까? 사건을 썼는데, 왼쪽 거 썼는데, 오른쪽에 무엇이 하나 있어. 이거 안 쓰면 이럴까? 이거 안 쓰면. 무효입니다, 무효. 이렇게 딱 두 개 있을 때는 네가 2번집을 넣어야지 안 넣으면 안 됩니다. 요런 거는 이제 여기 있죠. 요런 거는 요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옥션은 오른쪽에 본 게 뭐 있더라고. 여기 본 게는 뭐 하나 붙어 있어요. 여기 있네. 자, 이 뭡니까 이거? 입찰표 작성 있죠. 입찰표 작성 제일 밑에 보니까 우측에 그럼 여기에 뭐 있습니다. 그 기일찰표에 여러 자기 이름 쓰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물건은 1번 넣어야 되죠. 분명히 넣고 여기다가 얘로 5,000 아까 5,800 5,800이다. 동그라미를 잘 써야 되는데 이리 써가지고 에이고 5,890만 원 이래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10% 딱 넣고 이러면 됩니다. 해가지고 신분증 들고 도장 들고 어디 하면 됩니까? 이날에 장안지방법원.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요? 어디 있노? 지방법원. 창원법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학원 앞에 10m, 요 앞에 30m 앞에 여기입니다. 여기 오면 됩니다. 여기 오면 돼요. 목요일 날 10시에, 또 큰일 나네.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죠? 수업 안 하고, 버뜩 가서, 하여튼 10시까지 모여서, 10시 10분까지 설명을 듣고, 그죠? 10시 10분까지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시간 1시간 주죠. 그럼 11시 10분까지 투입을 하면 됩니다. 투입하면은 이제 다 걷어가지고 발표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물건번호 1번을 꼭 써야 된다. 아시겠죠? 1번.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안 쓰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9번도 동그라미 5번. 빠바바 치놓으세요. 안 그러면 여기다가 했으나, 내 거, 손대지 마. 여기까지 쓰면 잘 모르니까, 손대지 마. 이러면 안 들어옵니다.